로또를 사야지 1등이 되든지 2등이 되든지 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제일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선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은 가장 행복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실은 영화 관계자들이 스태프들이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제대로 못 봅니다. 온전한 영화로 이해하고 못 봅니다. 자기 파트에 의해서 영화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다른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게 되고 의상 담당자는 실은 영화의 스토리를 보기 전에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먼저 보게 되고 뭐 특수효과는 특수효과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실은 스태프들은 저희 영화 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한 2번씩 봅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자기 직업에 의해서 영화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도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2번째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스토리만 정확하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영화는 제 생각에는 안 하면 좋은데 그래도 하시게 된다면 뭐 해야 되겠죠. 많은 제작자들이 영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성공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겠죠.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게 저는 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희 회사 시나리오는 전부 다 오리지널 시나리오입니다. 오리지널. 그 어떤 원작을 가지고 했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게 제가 목적이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걸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깨달게 됐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게 5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준비할 때 항상 아이템도 이제 제가 열어놓고 오히려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많이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되도록이면 사람들 이제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의견에 조금 더 젊은 분들의 의견에 제가 좀 동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영화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처럼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뭐 시네마 천국이라든지 뭐 빌리 엘리어트, 굿바이 마이 프렌드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분명히 좋은 뭐 죽은 시인의 사회든 이런 영화들이 다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흥행은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더 장르적으로 좀 더 넓게 했어야 되는데 제 스타일 자체가 그냥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저의 문제점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반성을 한번 하게 되고 제가 영화를 5편을 제작할 때까지는 14개월에 한 편씩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것이 뭐 대단한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상업 영화를 어쨌든 14개월에 한 편씩 개봉한다는 것은 실로 좀 놀라운 스케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 하면은 또 한 편을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촬영하고 있을 때 시나리오가 다 완성을 해야 되고 개봉할 때쯤 즈음이면 또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단 저희 회사는 제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않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템포가 끊기면은 당장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제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 한 편 만드는 데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하. 여러분들이 이 A4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시나리오는 한 70장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한 100장이라고 본다 하면은 한 장에 100만 원입니다. 한 장에 100만 원. 이거 한 장 만드는데. 왜냐면 한 1억 들어간다고 보면 한 장에 1억 정도,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영화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100장이 40억, 100억이 돼서
또 난지 수익이 또 어마어마한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가치를 이제 실현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반성 없이 그냥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만들어냈던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조금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경험에 많이 의존해서 그런 거에 좀 많이 의존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작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짧게 마무리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줄, 세 줄로 현혹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제가 가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자들이 볼 때 매력적으로 얘기는 좀 잘 흘려요. 그리고 그들이 영화는 실패하지만 어쨌든 아이템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작 관리. 제작 관리라는 것은 항상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촬영장은 항상 변화의 어떤 변화무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어쨌든 잘 해결해 나가고 스케줄 예산을 관리를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업계 신뢰. 나름 뭐 이때까지 제가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냥 한 우물 계속 팠던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개월에 한 편씩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를 사야지 1등이 되든지 2등이 되든지 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뭐 남이섬에서 제가 선물 촬영할 때 어떤 사진 작가를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제주도를 17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를 찍겠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영화를, 저보고도 그때, 제가 그때 30 몇 살이었는데, 당신은 어떤 영화를 찍고 싶은 게 있느냐, 뭐 어떤 영화를 찍고 싶다. 당신 마음대로 찍으려면 당신이 힘을 가져야 된다. 당신이 힘을 가지려면 당신이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화를 많이 만들고 나서 자기의 어떤 말이, 내 말이 어떤 투자자나 어떤 배우들한테도 좀 바로바로 전달이 되고 그 말에 신뢰를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16년 전에 들었던 그 작가분의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 얘기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 기획을 하신다면은 신문의 사회란 기사를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보면 영화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신문에 뭐 정치면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보고 사회란을 늘 봅니다. 인물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영화 소재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요즘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나리오를 잘 쓰는 것은 실은 작가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어떤 이야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로 흔들 수 있는 아이템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었던 이유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약할 때, 힘없을 때 소주 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붉은 대추가 하나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 붉은 대추가 어쨌든 그 붉은 대추가 만들어지기까지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그만큼 많은 시련을 통해서 저렇게 맛있는 대추가 되는 거겠죠. 흔들리며 피는 꽃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한 바가 있다면은 좀 참고 견디시면서, 다들 누구나 저렇게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면서 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러분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지쳐갔죠. 언젠가 이렇게 될 줄은 알았었는데 그게 지금일 줄은 몰랐죠.